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셔츠형 원피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배색을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둘 다 리넨 원단이고요. 꽃무늬가 있는 것과 무지 원단입니다. 셔츠형 원피스라서 앞 중심 단 부분에 접착 심지 붙여줘야 돼서 접착 심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허리에 고무줄을 일부 넣어줄 거라서 2cm 폭 고무줄 있어야 되고, 셔츠형이니까 단추 11mm 내지는 12mm 단추 준비를 해주시고요. 패턴은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게 루즈한 피스 10cm 드롭 숄더 패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은 아우터를 만들기 위해서 목둘레를 많이 팠던 패턴이기 때문에 목둘레 부분을 기본 목둘레로 줄여서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목둘레에 맞는 넥밴드 패턴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집각자, 방한자, 재단 가위, 핑크숏, 초크하고 수성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목둘레로 수정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고요. 그 패턴을 갖다 대고 목둘레가 똑같아지도록 저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A4 용지를 갖다 댔고요. 테이프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아우터 패턴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 패턴을 살짝 떼내면 됩니다. 이렇게 목둘레 앞판 뒷판 수정을 해줬고요. 다른 옷을 재단하고 남은 원단이기 때문에 원단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부분 맞춰가면서 올려줘야 됩니다. 일단 뒷판은 골선이기 때문에 뒷판 패턴 먼저 올려줄 거고요. 원단을 아껴야 돼서 남는 부분 없이 빠듯하게 시접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뒤는 골선이니까 이렇게 패턴을 올려주는데, 이 패턴은 아우터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길이가 75cm입니다. 75cm인데 저는 전체 120cm 되는 원피스를 만들 거라서 여기에다가 길이를 45cm를 더 추가를 해서 늘려줄 거고요. 밑에는 35c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cm 이상이 되면은 이 패턴이 앞판 뒷판이 다 나오지가 않거든요. 남은 원단에서 35cm만 펼쳤을 때 70이고요. 그 정도 되면 움직이거나 걷는데 폭이 좁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쪽 남는 부분에서 소매가 나와야 되는데 15cm까지 길이만 해줄 거라서 요만큼만 있으면 되지만 식서 방향을 맞추려다 보니 남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셀비지 부분도 거의 빠듯하게 이용을 해야 돼서 최대한 원단을 사용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완성이 됐는데요. 부피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보여드리지를 못했고요. 뒷판 같은 경우에는 패턴의 원래 길이가 75cm였기 때문에 45cm를 더 연장을 하고 폭은 35cm 되게 했습니다. 여기 진동둘레 끝나는 곳이랑 선 연결을 해줬고요. 10cm 드롭이라서 원체 품이 넓었기 때문에 밑단에 35cm가 돼도 많이 A라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밑단 시접은 3cm고요. 그 외의 시접은 모두 1cm를 줬습니다. 앞판도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고요. 대신에 앞판에는 여민분을 나갔고 여민분에서 시접이 또 나갔습니다. 여민분은 1.25 정도 나가주시고요. 거기에서 시접 1cm가 나갔습니다. 앞판은 뒷판과는 다른 점이 패턴에서 45cm 연장을 했지만 앞처짐 3cm를 더 줬고요. 밑단의 선은 살짝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밑단 시접을 많이 줄 수가 없었어요. 3cm만 준 거고요. 여기는 허리에 고무줄을 박아줄 건데 허리선 표시가 중요하거든요. 앞판에는 특히 앞처짐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는데 이 선은 어떻게 벗겨주시냐면 요 선이 있는데 부직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그 선 따라서 그대로 벗겨주세요. 곡선인 부분은 곡선에 맞춰서 부직포를 조금씩 접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곡선을 벗겨낼 수가 있고요. 뒷면에도 똑같이 선이 나와야 되는데 패턴을 반대편에 올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쪽 편에서 허리선 따라서 핀을 꽂아주세요. 여기는 어차피 직선이라서 다 꽂을 필요는 없고 곡선인 부분은 약간 간격 좁게 여러 개 꽂아주시고 직선인 부분은 시작과 끝부분만 꽂아주시면 되고요. 뒤집어서 반대편에서 핀 꽂힌 선 따라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뒷면에도 똑같은 허리선이 생기게 되고요. 뒷판도 같은 방법으로 허리선 벗겨 주셔야 되고요. 소매는 전체 길이 15cm만 했고 소매 밑단은 시접이 그 원단에서 2.5cm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완성선에서 시접을 접어주고 옆선을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지는 시접이 돼서 접어 박을 때 당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꽃무늬 원단으로는 앞판, 뒷판, 소매를 재단을 했고요. 배색 원단을 가지고는 앞단 부분입니다. 덧단 따로 될 거고요. 하나는 접착 심지를 붙이고 하나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단추가 달리는 곳은 접착 심지를 붙이지 않아도 이 원단 자체가 약간 두께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겉에 올라오는 단추 구멍이 뚫려야 되는 곳은 접착 심지를 붙여줬습니다. 허리에 리본을 묶어줄 건데 리본은 전체적으로 다 묶어주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만 고무줄이 없는 부분만 리본으로 묶어줄 거라서 폭은 9cm에 하나는 길이가 61cm고 하나는 55cm입니다. 6cm 정도 차이 나게 해줬어요. 완성했을 때 끈의 폭은 4cm가 됩니다. 4cm, 4cm에서 8cm에 양쪽 시접 0.5씩 해서 9cm 되게 자른 거거든요. 끈의 폭이 4cm고 원단도 약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끈의 두 개 길이 차이는 한 6cm 정도 해주면 되고요. 원단 두께가 있기 때문에 끈에는 심지를 붙이지 않았고요. 넥밴드도 식서 방향을 이렇게 재단을 했습니다. 겉 넥밴드와 안 넥밴드가 있는데 겉 넥밴드에는 접착 심지를 붙여줬고 안 넥밴드에는 심지를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배색 원단은 앞 덧단 2장, 허리에 묶어주는 끈 2개, 넥밴드 2개 이렇게 배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봉제를 시작하겠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앞판 앞 중심에 덧단을 달아주는 일입니다. 항상 봉제를 할 때는 겉하고 겉길이 마주대고 박아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 덧단을 예외적으로 안쪽과 덧단의 겉이 만나도록 놓고 박아줄 거예요. 앞 중심에서 1.25 정도 여민분을 나갔습니다. 1.25 여민분을 나간다는 건 1.25의 2배인 2.5만큼 앞단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서 시접 1cm를 줬고요. 그래서 여기 앞 덧단은 폭을 5cm가 되도록 재단을 했습니다. 여민분이 1.25면 그거의 2배인 2.5cm가 앞단의 폭이 되고요. 양쪽 시접 1cm씩 생각하면 4.5cm만 있으면 되지만 저는 5cm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2.5cm에 그냥 2배가 되도록 했어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빈 공간 없이 딱 접힐 수 있어서 그렇고요. 만약에 시접을 1cm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0.5cm만큼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원단 두께도 차이 나고 색깔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쁘지 않아서 앞단 폭의 2배만큼 덧단을 재단을 했고요. 겉감의 안쪽과 덧단의 겉을 대고 먼저 봉제를 해주세요. 박아주고 나면 다림질을 해주시는데 일단 박은 선 자체를 한번 다려주세요. 그러고 나면 시접이 모두 덧단 쪽으로 가도록 다려줍니다. 겉에서 한번 다려주는데 안감이 보이지 않고 겉감이 이렇게 1, 2mm 정도 보이게 안쪽에서 한번 눌러서 다려주세요. 그러고 나면 2.5cm 떨어져서 여기는 시접이 그러면 1.5가 되겠죠. 요 선 따라서 한 번 더 접어서 다려주세요. 겹쳐지거나 벌어지는 부분 없이 딱 맞게 다려주시고요. 겉에서 한 번 더 눌러서 다려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쪽 편과 이쪽 편에 스티치 주겠습니다. 이쪽 가장자리로 스티치 한 줄 더 주세요. 여기 길이 맞춰서 잘라주세요. 양쪽 다 앞에 덧단 봉제를 했으면 이제는 앞판 뒷판 겉길이 마주대고
양쪽 어깨선 박아주세요. 드롭 숄더기 때문에 어깨선만 박아주셔야 됩니다. 앞뒤판 어깨선 연결을 했고요. 두 겹같이 오버록도 쳤습니다. 시접은 모두 뒷판 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소매를 달아줄 차례인데 여기가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이거든요. 소매에서도 여기가 앞판입니다. 그러면 소매가 이렇게 진동둘레가 같이 박혀야 되는데, 봉제를 하기 위해서는 겉하고 겉길이 마주돼야 되고요. 소매의 중심과 어깨선 맞춰서 핀 꽂아주세요. 드롭 숄더기 때문에 소매산이 6cm밖에 안 돼서 소매의 진동둘레와 몸판의 진동둘레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즈 처리할 부분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핀을 많이 안 꽂으셔도 되고 한 줄 박아서 오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진동둘레가 거의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소매의 진동둘레가 약간 크기 때문에 윗부분에 소매 쪽을 당기시면 안 돼요. 소매 쪽은 그대로 좀 가볍게 두시고요. 아래쪽 몸통 부분을 약간 손으로 잡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원단이 얇은 옷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되돌아받기를 바로 하면 여기 아래 톱니 밑으로 원단이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노루발을 들고 원단을 돌려주세요. 반대편에서 혹시나 잘못 박히거나 씹혀 들어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겹 같이 오버록 쳐주세요. 몸판 쪽에서 어깨 시접은 뒷판 쪽으로 가게 다려주시고요. 진동둘레는 박은 선 따라서 한번 다려주세요. 시접은 모두 몸판 쪽으로 가게 다려줍니다. 소매 옆선과 몸판의 옆선을 한 번에 연결해서 박아주겠습니다. 진동둘레 선끼리 딱 맞도록 핀을 꽂아주세요. 봉제를 할 때 여기 시접선에 평행하도록 좁아졌다가 다시 이 옆선 따라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양 옆선 박아주고 두 겹같이 오버록 쳤습니다. 그리고 시접은 모두 다 뒷판 쪽으로 가게 다려줬고요. 다림질을 하면서 소매 밑단도 완성선대로 다리고 한 번 더 두 번 접어서 다려놨습니다. 소매 밑단은 요 끝단 따라서 쭉 박아주시면 되고요. 원피스의 밑단도 완성선에 두 번 접어서 다려놨습니다. 특히나 밑단 같은 경우에 앞판에 앞처짐이 있어서 이쪽 부분이 살짝 곡선이기 때문에 꼭 다리미로 먼저 한번 다려주고 재봉틀로 박아주시면 좋고요. 이제 넥밴드를 만들어서 달아줄 차례인데요. 넥밴드는 겉하고 겉길이 마주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박아주시면 돼요. 요 아랫부분은 몸판에 같이 고정돼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아주시고 두 겹같이 완성선 딱 맞춰서 봉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겉에 허리선 표시를 해둔 게 있거든요. 고무줄을 나중에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허리선 표시해 둔 게 서로 높이 딱 같도록 놓고요. 이 끝부분이 같은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혹시나 봉제를 하면서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허리선 딱 맞춰 주시고요. 이쪽 끝부분이 같은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 끝에 시접 1cm 선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넥밴드가 달렸을 때 이 끝이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랑 이쪽 편 표시를 해주시고요. 허리선끼리 맞췄을 때 이 끝단 부분도 서로 같은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다리미로 완성선 따라서 다려놨지만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이쪽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 부분이 1, 2mm 정도 살짝 긴 게 더 좋습니다. 이쪽 끝 길이 같은지 허리선 같은지 그리고 넥밴드가 달려야 되는 목둘레선 같은지 다 확인을 하고 표시를 해주세요. 먼저 소매 밑단 접어박도록 하겠습니다. 솔기 부분에서 봉제를 시작을 해주세요. 원피스 밑단도 접어박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만 박아주면 이쪽 부분이 보기 싫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겉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이 시접을 약간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겉에서는 이렇게 선이 박혔습니다.
넥밴드는 심지를 붙인 쪽에서 박아줄 거예요. 이쪽이 겉 넥밴드이기도 하고 심지를 붙였기 때문에 이쪽이 덜 늘어나거든요.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넥밴드의 식서 방향이 이렇게 재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심지도 식서 방향 이렇게 붙여줬고요. 봉제를 하는 곳은 여기서부터 박아줍니다. 완성선 따라 박아주셨으면 시접 정리하기 전에 뒤집어서 몸판에 목둘레에 한번 대보셔야 돼요. 오차가 생겨서 길이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바로 시접 자르지 마시고요. 길이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앞 덧단의 끝부분과 넥밴드의 끝부분 딱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넥밴드의 중심과 뒤 몸판의 중심 부분도 맞춰 주세요. 여기 끝부분도 딱 맞춰주시고, 목둘레에 다대 테이프 작업을 하지 않아서 재단하고 나서 목둘레가 사실은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대강이라도 맞춰보고 길이가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시접을 정리를 해주세요. 넥밴드의 시접은 0.5cm가 안 되게, 그러고 이렇게 볼록한 곡선일 경우에는 뒤집어 주게 되면 시접이 이렇게 오골오골오골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겉에서 톱니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접어서 끝부분을 삼각형으로 잘라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바싹 자르시면 봉제선이 터질 수 있으니까 봉제선에서 한 2-3mm는 떨어지게 해서 톱니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뒤집었을 때 시접에 뭉치는 부분이 작아져서 이 부분이 좀 더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넥밴드는 한번 다려줄 거고요. 봉제선을 한번 다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시접을 뒤집어서 여기에서는 시접이 모두 안 넥밴드 쪽으로 가게 다려주세요. 그리고 겉 넥밴드가 1mm 정도 보이게 다려주셔야 됩니다. 넥밴드가 만들어졌고요. 목둘레에 넥밴드를 달아주는데 심지가 붙어있는 겉 넥밴드가 몸판의 겉에 마주 닿게 놔주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넥밴드 박혀있는 이 선과 덧단의 끝부분이랑 딱 만나도록, 그러면서 이 선과 이쪽에 양쪽 넥밴드 끝나는 부분 맞춰둔 이 선도 맞춰주셔야 돼요. 이쪽 편 끝에도 여기를 이렇게 딱 벌려서 요 봉제선 끝부분과 요 지점과 넥밴드 끝부분이 딱 만나도록 이렇게 딱 젖혀두고 봉제를 시작해 주세요. 뒤집어서 잘못 박힌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겉에서 혹시나 씹혀서 오는 부분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끝부분 같은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목 부분에 이쪽 끝부분이 서로 딱 일치해야 되거든요. 여기 일치하고 허리선도 같아야 됩니다. 그거 확인되셨으면 시접이 1cm가 많기 때문에 0.5cm만 되도록 잘라줄 거예요. 목둘레는 곡선인데 시접 1cm가 많아서 시접은 0.5cm만 되도록 잘라주겠습니다. 다림질을 해주시는데 시접이 모두 넥밴드 쪽으로 가게 다려주세요. 그러고 나면 여기 박은 선이 가려질 만큼 안 넥밴드를 접어주세요. 여기 박혀있는 이 선이 한 2-3mm 정도 가려질 만큼 이렇게 다려주셨으면 바뀌는 이 바깥쪽 솔기선에서 솔기선 따라 쭉 박아주게 되면 안에는 솔기선보다 2-3mm 크게 다려졌기 때문에 2-3mm가 같이 박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바느질이 힘들기 때문에 겉에서 손바느질로 땀수 크게 홈질 한 줄 한 다음에 그 위로 재봉틀로 박아주시면 봉제가 훨씬 잘 됩니다. 일단 겉에서 솔기선에 맞춰서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2mm 정도 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로 겉에서 요 솔기선 따라서 한 번에 바로 박아주셔도 좋고요. 손바느질로 홈질 해주고 그 위로 재봉틀로 한번 박아주셔도 괜찮습니다. 핀을 아무리 촘촘하게 꼽는다고 해도 손바느질 홈질한 것만큼은 못 되니까요. 손바느질 하실 때는 겉에서 요 솔기선 따라서 홈질을 해주시고요. 1cm 정도 간격되게
홈질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라서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커프스나 허리 벨트, 넥밴드 달 때 차라리 이렇게 손바느질로 한번 고정해주고 그 위에 재봉틀로 박아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재봉틀로 박아주고 나서 이 실은 나중에 뽑아주면 됩니다. 자, 저는 손바느질을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1cm 간격으로 홍질을 해줬고요. 이제 재봉틀로 한번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봉제를 하실 때는 여기 사이를 살짝 벌려서 솔기선이 잘 보이도록 해서 박아주세요. 빠진 부분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손바느질 한 거는 뜯어 주셔야 돼요. 묶어줄 끈을 만들 건데 겉하고 겉길이 놓고 기역자로 박아 주시면 돼요. 시접은 모서리 부분 대각선으로 잘라 주시고요. 그 외에는 0.5cm만 줬기 때문에 시접 정리 안 하셔도 되고, 뒤집어 주시는데 솔기선에 맞춰서 다려주시고요. 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0.5 내지 1cm 정도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허리에 고무줄 부분 재단을 하겠는데요. 고무줄 길이는 본인 허리에서 20cm 정도 빼주세요. 본인 허리 둘레에서 20cm 빼주신 길이에다가 양쪽으로 시접 1cm씩 해서 본인 허리 둘레에서 18cm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 설명에는 없었지만 라이터 있으시면 고무줄 끝을 살짝 지져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고무줄의 가운데 부분 표시를 해주시고요. 원피스에서도 뒤 중심 부분이 있습니다. 고무줄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몸판에 앞 덧단이 달려있는 곳에서 10cm 떨어진 곳에 고무줄이 오게 할 거고요. 리본도 같이 달릴 거거든요. 고무줄 끝도 박히고 끈도 박히는 곳이기 때문에 원단에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접착 심지를 붙여주세요. 고무줄은 2cm고 끈의 폭은 4cm이기 때문에 접착 심지는 끈의 폭 4cm보다 1cm 정도 더 크게 5cm에 폭은 2cm 정도 되게 재단을 해줍니다. 고무줄은 끝을 1cm 정도 안으로 접어 넣어주시고요. 접착 심지는 여기 끝에서부터 10cm 떨어져서 2cm 폭의 심지를 붙였습니다. 고무줄은 그 심지의 가운데 부분 정도에 오게 놔주세요. 폭이 2cm이기 때문에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늘려가면서 박아줄 건데 고무줄 시작하는 부분 세로로 한 줄 박아줍니다. 핀을 꽂아놓고 봉제를 할 수도 있지만 세로로 먼저 한 줄을 박아주면 굳이 핀을 안 꽂아도 고무줄 늘려가면서 박을 때 편리합니다. 중간 부분에도 세로로 박아서 고정해 주세요. 반대편 끝부분도 세 군데를 먼저 세로로 박아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와 중간 꽂은 것만큼 이렇게 잡아당겨 주셔야 되고요. 처음에 되돌아박기 조금 해주시고요. 바늘을 고무줄에 내려 꽂아둔 상태에서 원단 길이에 맞춰서 고무줄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박아주셨으면 나머지 부분 이렇게 당겨서 박아주고 나면 겉에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든요. 이제는 한 줄 더 박아주시면 되는데 이미 한번 아래쪽이 박혀있기 때문에 위쪽을 박으실 때는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고무줄 폭이 넓다 보니 고무줄과 고무줄 사이로 원단이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원단을 쫙 펴서 봉제를 해주셔야 돼요. 위아래 고무줄 고정했고요. 허리 부분에 시접을 접어놓고 1, 2mm 정도 떨어져서 겉에서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여자 옷은 입었을 때 오른쪽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추 구멍을, 그리고 반대편에는 단추를 8.5cm 간격으로 12개를 달아줬습니다. 아사 린넨 원피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단추를 끝까지 채워서 단정하게 입을 수도 있고 하나나 또는 2개 정도를 풀러서 시원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요. 칼라는 만들지 않고 넥밴드만 해서 봉제 과정을 조금 쉽게 해줬습니다. 소매는 그냥 가장 기본용 소매고요. 그래서 소매통이 넓기 때문에 여름에는 훨씬 더 시원합니다.
퍼프 소매를 하거나 아래쪽에 소매를 조여주게 되면 더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입으시려면 소매통을 넓게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셔츠형 원피스는 연령이나 체형에 그닥 구애를 받지 않고 디자인도 유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두시면 10년 이상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반팔 하나, 긴팔 하나 만들어 두시면 오래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을 끝까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키는 많이 변하지 않지만 체중은 바뀔 수 있잖아요. 허리에 리본을 묶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본이 있으면 아랫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자칫 밋밋할 수 있는데 허리에 리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디자인의 포인트도 줄 수가 있어서 앞부분에 리본은 달아주세요. 나무 원단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스커트 폭이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70cm인데요. 단추를 아주 끝까지 달아준 게 아니라서 계단을 오르거나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영상에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